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이 채널은 운동과 영양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굉장히 핫한 2분할 트레이닝 루틴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내추럴한테는 2분할 트레이닝 루틴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 도대체 어떠한 요소들이 트레이닝 루틴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에서 설명해 드릴 내용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NCBI라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미국 내추럴 보디빌딩과 파워리프팅 코칭팀 3DMJ의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박사 에릭 햄즈와 브래드 쇼언필드 박사의 운동 루틴에 관한 의견입니다. 쇼언필드 박사는 현재 미국의 주요 피트니스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80개가 넘는 운동 및 스포츠 영양에 관한 논문을 출간하였으며 논문들은 주로 근비대와 근력의 기전을 분석하고 저항운동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근비대와 근력 성장을 최대화하기 위해선 우선 트레이닝 루틴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들을 자세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소는 볼륨, 강도, 그리고 빈도수인데요. 이 요소들은 서로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선 볼륨은 무게 곱하기 세트수 곱하기 랩수입니다.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를 100kg의 중량으로 10번씩 3세트를 한다면 볼륨은 3000kg가 되겠죠? 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3번 한다고 하면 총 볼륨은 3000 곱하기 3 해서 9000kg가 됩니다. 여기서 강도만 100kg에서 110kg로 올린다면 총 볼륨이 9000kg가 아니라 9900kg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강도 말고 빈도수만 바꾸어 주 3회 대신 주 4회를 하게 된다면 하루 볼륨인 3000kg가 추가로 증가하게 되어 총 볼륨도 12000kg로 같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강도나 빈도수 둘 중 하나만 바꾸게 되어도 총 볼륨이 같이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총 볼륨을 바꾸어도 강도와 빈도수의 변화는 있습니다. 원래 하던 루틴에서 한 세션을 갑자기 더 하거나 갑자기 무게를 올리게 된다면 몸에 추가적인 과부하를 싣기 때문에 그만큼 피로가 더 쌓이고 몸 회복 속도를 지연시켜 다음 트레이닝 세션에 영향을 미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주일을 통틀어 보았을 때 총 볼륨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3가지 요소들 중 하나만 바뀌어도 전체적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볼륨, 강도, 빈도수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밸런스를 맞춰줘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트레이닝 루틴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선 3가지 요소 중 강도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극을 주어야 성장을 하죠. 더 많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무게, 강도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똑같은 트레이닝 루틴에서 무게만 올린다 해도 총 볼륨이 증가하게 되어 근육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과부하를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파워리프팅 스타일로 1회 최고 중량 1랩 맥스를 증가시키려면 한 번 끌어모아 쓸 수 있는 특정한 힘을 발달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중량 저반복 루틴이 꼭 필요합니다. 그치만 근력이 아닌 근비대 증가에 있어서는 총 볼륨이 같다면 고중량 저반복 운동법이나 저중량 고반복 운동법이나 어느 선까지는 같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4년 Journal of Strength and Conditioning에서 쇼언필드 박사가 2그룹을 두고 연구를 했는데요. 한 그룹은 고중량 저반복 3랩 맥스의 중량으로 총 10세트를 했고 다른 그룹은 저중량 고반복 10랩 맥스의 중량으로 총 3세트를 했는데요. 8주 후 결과를 보면 1회 최고 중량은 고중량 저반복 그룹이 더 높았지만 두 그룹의 근비대 증가는 똑같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근성장에 있어서 무게보단 총 볼륨의 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무거운 무게로 적게 들던 가벼운 무게로 많이 들던 두 그룹 다 총 볼륨은 같았기에 근비대 성장은 비슷했던 거죠. 여기서 이 결과를 보고
그럼 무게를 올릴 필요 없이 가벼운 무게로 몇백 번씩 반복해서 총 볼륨만 증가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운동 방법에 있어서 같은 양의 볼륨을 놓고 비슷한 근비대 성장이 있으려면 적당히 무거운 중량으로 들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적당한 중량은 2002년 캄포스 박사의 실험을 보면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세 그룹을 비교해봤습니다. 한 그룹은 고중량 저반복 3에서 5렙 맥스로, 한 그룹은 중간 강도 중간 반복 9에서 11렙 맥스로, 다른 한 그룹은 저중량 고반복 20에서 28렙 맥스로 이렇게 8주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았을 때 저중량 고반복 방법으로 훈련을 한 그룹은 총 볼륨이 다른 그룹들에 비해 두세 배나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3에서 5와 9에서 11렙 맥스로 훈련한 두 그룹에 비해 근비대와 근력 증가가 둘 다 더 낮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중량이 근육에 과부하를 실어줄 만큼 무겁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한 세션에 총 몇 횟수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중 얼마만큼이 효과 있는 랩, effective 랩이었는지가 근 성장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효과 있는 랩은 하는 부위의 금섬유를 최대로 사용하고 그 이상으로 과부하를 실어 근육을 찢고 손상시켜 더 성장하게 만드는 랩입니다. 예를 들어 100kg를 최대로 10번 들 수 있는 중량으로 벤치를 한다면 10번 중 마지막 2개에서 4번 정도가 효과 있는 랩이 되는 거죠. 그치만 30kg로 50번도 넘게 반복하게 된다면 근지구력은 증가시키겠지만 근력과 근비대를 증가시킬 만한 과부하는 효과적으로 실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로 더 많이 들어 총 볼륨은 높인다 해도 효과가 있는 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중량으로 한 것보다 근력과 근비대 성장은 더 낮은 것이죠. 이 두 실험을 종합해본 결과 에릭 햄스와 숀 필드 박사의 의견은 강도는 1에서 15렙 맥스의 중량으로 운동하는 것이 근비대와 근력 성장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15렙) 맥스의 뜻은 최대로 15번 반복할 수 있는 중량이지 매 세트마다 15번 반복할 수 있는 중량이 아닙니다. 첫 세트에 15번 반복을 해서 실패 지점까지 가버린다면 나머지 세트에서 랩수가 줄어들어 총 볼륨도 같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 15렙 맥스의 중량으로 한다면 한 세트당 13번에서 14번 반복을 목표로 하고 실패 지점까지 해야 한다면 마지막 운동의 마지막 세트에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 있죠. 루틴을 구성할 때 스트렝스에 중심을 두고 싶다면 1렙 맥스를 최대화할 수 있는 특정한 힘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5번 렙 맥스의 중량 이상으로 고중량 저반복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치만 고중량 운동은 다칠 확률이 높으니 부상의 확률을 줄이며 근비대 성장에 더 중심을 두시겠다면 대다수의 트레이닝을 6에서 15렙 맥스의 중량으로 하시고 스트렝스 증가를 위해 한 번씩 1에서 5렙 맥스인 고중량으로 하시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강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만약 볼륨과 빈도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더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단신이었습니다.